리어 왕. 오랫동안 영국을 다스려온 리어 왕은 이제 자신이 물러날 때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도 그럴 것이 리어 왕은 이미 80살이 넘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왕은 큰딸 고너릴과 사위 올리버 공작, 둘째 딸 리건과 사위 코널 공작, 그리고 아직 결혼하지 않은 막내딸 코델리아를 불렀다. 그 자리에는 왕이 신임하는 신하들, 막내딸의 청혼자인 프랑스 왕과 버건디 공작도 참석했다. 지금까지 가슴에 품고 있던 계획을 말하겠다. 나는 이제 모든 정치적 근심과 나란 일을 이 노인의 어깨로부터 젊고 기운 있는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홀가분하게 여생을 보내고 싶다. 그래서 짐은 국토를 세 등분하여 세 딸들에게 나눠줄 것이다. 딸들아, 너희들은 짐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짐에 대한 효성이 제일 많은 딸에게 제일 큰 몫을 주겠다. 고너릴, 맏딸인 네가 먼저 말해보아라. 고너릴은 서슴지 않고 말했다. 저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저의 눈보다도 넓은 토지나 제 생명보다도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아버님을 사랑합니다. 고맙구나. 너에게는 울창한 숲과 기름진 평야, 풍요로운 광과 광활한 목장이 있는 땅을 주겠다. 그럼 리건은 짐은 얼마나 사랑하느냐? 리건 역시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다. 저도 언니와 같은 심정입니다. 저의 효성은 아무리 고귀한 것이라도 아버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너에게도 국토의 3분의 1을 주겠다. 이 땅은 너와 네 자손이 영원히 다스릴 것이다. 고델리아, 너는 나의 기쁨이었지. 너는 짐을 얼마나 사랑하느냐? 코델리아는 잠시 생각하더니 이렇게 말했다. 저는 별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할 말이 없다니. 그렇다면 내게는 아무것도 줄 수가 없구나. 아버님은 저를 낳으시고 기르셨으며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보답으로 저는 자식이 해야 할 도리를 다할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결혼한다면 제 사랑의 반은 남편의 것입니다. 오직 아버님만 사랑해야 한다면 저는 결혼하지 않겠습니다. 그게 너의 진심이냐? 그렇습니다. 그게 저의 진실한 마음입니다. 못된 것. 그렇다면 너는 그 진실만 가지고 살아라. 너에게는 아무것도 물려줄 수 없다. 네게 주려고 했던 땅은 너의 두 언니와 그 남편들에게 나누어 주겠다. 왕은 화가 나서 말했다. 그러자 왕의 충실한 신하인 켄트 백작이 말렸다. 폐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왕권을 충실히 보존하십시오. 목숨이 아깝거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켄트. 폐하, 제 목숨은 폐하의 것입니다. 제발 왕권을 지키십시오. 이 고얀 놈, 너는 짐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는 것이냐? 그렇다면 닷새 동안 여유를 줄 테니 이 나라를 떠나라. 만약 닷새 뒤에도 이 나라에 그냥 남아있다면 즉시 처형하겠다. 어서 떠나라. 폐하, 전 그러신다면 떠나겠습니다. 모든 신들이여, 코델리아 공주를 보호하소서. 그리고 두 분 공작각하, 폐하를 잘 부탁드립니다. 켄트는 리어 왕에게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리어 왕은 코델리아의 청혼자인 버건디 공작에게 물었다. 버건디 공작, 코델리아에게는 지참금이 조금도 없소. 그래도 코델리아와 결혼하겠소? 폐하, 지참금이 없다면 도저히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됐소. 프랑스 왕, 당신은 어떻소? 지참금이 없는 코델리아와 결혼하겠소? 그 애는 이제 내 딸이 아니오. 폐하, 저는 지참금 때문에 공주를 사랑한 건 아닙니다.
공주님의 훌륭한 인품은 그 자체가 결혼 지참금입니다. 프랑스 왕이 말했다. 그렇다면 그 애를 데려가시오. 그 애는 이제 내 딸이 아니고 나도 그 애의 아버지가 아니오. 좋습니다. 코델리아, 나의 아내가 되어주시오. 그리고 언니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프랑스로 갑시다. 프랑스 왕은 다정한 눈길로 코델리아를 쳐다보았다. 아버님의 소중한 언니들, 이제 작별해야겠어요. 부디 말씀하신 대로 아버님을 사랑하고 효성을 다해주세요. 그럼 두 분 언니, 안녕히. 코델리아는 프랑스 왕과 함께 떠났다. 이제 모든 일이 끝났다. 나는 100명의 기사를 데리고 맏딸 고너릴의 성에서 한 달을 보내고 다음에는 둘째 딸 리건의 성에서 한 달을 보내겠다. 리어 왕이 말했다. 영토와 왕위까지 두 딸에게 물려준 리어 왕은 첫 번째 한 달을 고널릴의 궁전에서 보내게 되었다. 그러나 리어 왕이 찾아온 지 채 반달이 되기도 전에 고널릴의 태도가 변하기 시작했다. 고널릴은 리어 왕을 호위하고 있는 100명의 기사들이 먹는 음식도 아까워서 기사의 수를 반으로 줄이려고 했다. 또한 갖은 핑계를 대면서 아버지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고너릴이 이처럼 리어 왕을 귀찮아하자 급기야는 하인들까지도 왕을 무시했고 왕이 불러도 못 들은 채 하기 일쑤였다. 왕은 비로소 자신의 결정이 잘못된 줄 알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마음씨가 고약한 사람은 아무리 친절한 대우를 받아도 갑자기 착해지지 않는다. 그런가 하면 사랑과 충성심을 가진 사람은 아무리 천대를 받아도 갑자기 고약해지지 않는다. 켄트 백작이 그런 사람이었다. 리어 왕에게 추방 명령을 받은 켄트 백작은 외국으로 떠난 것처럼 하고는 영국에 머물고 있었다. 왕을 도울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는 백작이라는 고귀한 신분을 숨긴 채 카이오스라는 이름의 하인으로 변장하여 왕을 찾아갔다. 너는 누구냐? 리어 왕이 물었다. 굉장히 정직한 놈이지만 폐하와 같이 가난뱅이입니다. 카이오스가 대답했다. 어떤 일을 할 수 있느냐? 왕을 위해 일하고 싶습니다. 너는 나를 아는가? 모릅니다. 그래도 당신 얼굴에는 왕과 같은 위엄이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정당한 비밀이라면 굳게 지킬 줄 압니다. 말을 타고 달릴 수도 있습니다. 보통 사람이 하는 일은 전부 다 할 수 있습니다. 좋다. 그러면 나를 위해 일하거라. 이렇게 해서 켄트 백작은 카이오스라는 이름으로 왕의 하인이 되었다. 여봐라, 걔 아무도 없느냐? 어느 날 왕이 큰 소리로 사람을 찾았다. 그러자 고너릴의 하인인 오즈월드가 느릿느릿 거들먹거리며 안으로 들어왔다. 이리 와라. 너는 대체 나를 누구로 아느냐? 주이나 씨의 아버님 입죠. 주이나 씨의 아버지? 이 개같은 종놈이. 실례지만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무엄한 놈이 나를 노려봐? 리어 왕은 오즈월드를 때렸다. 그러자 오즈월드는 리어 왕에게 달려들었다. 왜 때려요? 그때 하인 카이오스로 변장한 켄트 백작이 나타났다. 켄트 백작은 오즈월드의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는 사정없이 두들겨 주었다. 이놈, 이 천한 놈이 상하의 구별도 모르느냐? 당장 꺼져라, 이 나쁜 놈! 오즈월드가 도망치듯 나가버리자 리어 왕은 기분이 좋았다. 너는 성실한 놈이로구나. 월급을 선불해주겠다. 그리고는 돈을 꺼내 주었다. 리어 왕을 충심으로 모시는 사람 중에는 어릿광대도 있었다. 당시 왕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들은 대개 어릿광대를 옆에 두고 있었다. 그리고
어릿광대만은 누구에게 농담을 하거나 무례한 말을 해도 벌을 받지 않았다. 리어 왕의 어릿광대 역시 왕에게 농담을 하거나 귀에 거슬리는 말을 해도 괜찮았다. 광대는 때때로 리어 왕을 비웃는 노래를 부르기도 했다. 그때 딸들은 갑자기 기뻐서 울고 나는 슬퍼서 노래 불렀지. 왕은 숨바꼭질하면서 광대의 친구가 되었네. 이것은 왕이 왕관과 영토를 딸들에게 나누어 줄 때 딸들은 기뻐했지만 그 후 초라해진 왕을 상대해주는 사람은 광대밖에 없다는 것을 비꼬아 표현한 것이었다. 당신은 리어 왕이 아니고 리어 왕의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광대는 이렇게 왕을 놀려주기도 했다. 어느 날 맏딸인 고널릴이 리어 왕을 찾아와 말했다. 아버님, 요즘 아버님이 데리고 있는 광대나 기사들이 아무것도 아닌 일에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고 난폭한 짓을 해서 참을 수가 없습니다. 혹시 아버님이 선동하신 건 아닌가요? 국가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무슨 조치를 취하여야겠어요. 그러자 광대가 노래했다. 아저씨 아시겠지요? 울타리에 참새가 뻐꾸기를 너무 오랫동안 길러주었더니 끝내는 뻐꾸기 새끼에게 먹혀버렸네. 이 노래는 딸들을 잘 키웠다가 그 딸들에게 푸대접받는 리어 왕의 신세를 비유한 것이었다. 고너릴은 광대의 말에 개의치 않고 냉정하게 말했다. 아버지, 시종들을 줄여주세요. 만약 이유청을 들어주지 않는다면 내 마음대로 조처하겠습니다. 무엇이? 그게 네가 할 소리냐? 그래요. 아버지는 저의 부하들을 때리고 아버지의 난폭한 시종들은 윗사람을 하인 취급하고 있어요. 이 고얀 것, 깜깜한 밤의 악마 같으니 말을 준비해라. 내 시종을 다 불러라. 네 신세는 안 지겠다. 내게는 아직도 하나의 딸이 있어. 리어 왕은 화가 나서 길길이 뛰었다. 마음대로 떠드세요. 이제 망령을 부리시는군요. 동생인 리건한테 가겠다면 가세요. 절대로 말리지 않을 테니까요. 그때 사위인 올버니 공작이 나타났다. 올버니 공작은 딸인 고널릴보다 인정이 많아서 변명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머리끝까지 화가 난 리어 왕은 사위의 변명 따위는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는 딸에게 저주의 말을 퍼부었다. 신이여 들어주소서. 이 못된 여자에게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소서. 만약 자식을 낳으면 부모를 배반하고 평생 어미의 고생이 되게 하소서. 리어 왕은 즉시 편지를 써서 켄트백작에게 주어서 둘째 딸 리건에게 전해주라고 했다. 고너릴의 집을 떠나 리건에게 갈 테니 100명의 기사와 왕을 접대할 준비를 잘 갖추라는 내용이었다. 켄트백작이 리건의 성에 도착하자 한 발 먼저 떠났던 고널릴의 하인 오즈월드가 성 앞에 막 도착해 있었다. 켄트백작은 그 하인이 왕에게 무례하게 굴다가 자신에게 얻어맞은 자임을 알아보았다. 켄트백작은 그 하인이 무슨 소식을 가지고 왔는지 짐작하고 일부러 시비를 걸어 때려주려고 했다. 두 사람이 큰 소리로 떠들자 리건과 그의 남편 코널 공작이 나타났다. 그들은 언니의 하인인 오즈월드와 리어행의 하인 카이어스에게 무슨 일이냐고 물었다. 그러더니 왕의 하인인 카이어스에게 족쇄를 채우게 했다. 나는 리어 왕의 사자요. 왕의 사자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요? 카이어스로 변장한 켄트백작이 황했지만 리건과 코널 공작은 들은 채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리어 왕이 도착했다. 그러나 마중 나온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가 본 사람은 족쇄에 묶여있는 카이어스 뿐이었다. 누구냐? 네가 왕의 사자라는 것을 몰라보고 이렇게 한 자가 누구냐? 따님과 사위 두 분입니다.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제 말은 사실입니다. 그래, 네가 내 사자라는 걸 알면서도 이렇게 했단 말이냐?
그렇습니다. 아, 가슴속에서 우라가 치미는구나. 그들은 지금 어디 있느냐? 왜 아무도 마중 나오지 않았지? 리어 왕이 큰 소리로 떠들자 그제서야 리건과 사위인 코널 공작이 나타났다. 너희 내외는 다 잘 있었느냐? 폐하를 배웁니다. 그래, 네 언니는 지독한 년이다. 리어 왕은 고널릴이 자신을 얼마나 푸대접을 했는지 둘째 딸에게 다 말했다. 그러나 리건은 오히려 언니 편을 들었다. 아버님, 진정하세요. 아버님의 시종들이 난폭하게 굴어서 그런 것이겠죠. 언니가 잘못한 건 아닌 것 같은데요. 아버님은 늙으셨으니까 언니의 말을 따르세요. 지금이라도 언니에게로 돌아가세요. 무엇이? 나더러 용서를 빌란 말이냐? 나는 안 가겠다. 그런데 누가 내 사자에게 족쇄를 채웠느냐? 제가 그랬습니다. 코널 공작이 당당하게 말했다. 무엇이? 네가 했다고? 리어 왕은 어이가 없어 말문이 막혔다. 그때 큰딸 고널릴이 들어왔다. 리건은 재빨리 언니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맞아들였다. 아버지, 돌아가서 한 달이 될 때까지 언니네 집에서 있다가 오세요. 시종은 반으로 줄이세요. 아니, 50명도 많으니까 25명? 아니, 10명으로 줄이세요. 뭐라고? 시종을 10명으로 줄이라고? 네 언니는 그래도 50명이라고 했다. 그때 고널릴이 말했다. 아버님, 시종은 필요 없어요. 제 하인이나 동생의 하인이 있잖아요. 심부름은 그들에게 시키면 됩니다. 아, 이럴 수가. 나는 일체의 권력을 너희들에게 맡겼다. 단지 100명의 시종을 둔다는 조건으로. 그런데 한 명도 필요 없다니. 리어 왕은 미칠 것 같았다. 신이여, 나는 이렇게 불쌍한 늙은이입니다. 이 딸년들이 아비를 배반하는 것이 당신의 뜻입니까? 나는 이제 이런 것도 참아야 할 만큼 바보가 된 것입니까? 아, 미칠 것 같구나. 리어 왕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밖으로 뛰쳐나갔다. 그 뒤를 족쇄에서 풀린 켄트 백작과 어릿광대가 따라 나섰다. 이 성은 비좁아서 그 늙은이와 시종들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리건이 말했다. 고생해도 싸지 뭐야. 고널릴이 말했다. 폭풍이 올 것 같군. 문을 닫으시오. 코널 공작도 맞장구 쳤다. 리어 왕은 말을 타고 폭풍이 몰아치는 황야로 달려나가면서 외쳤다. 바람아, 불어라. 내 뺨이 찢어지도록 불어라. 그래서 지구를 때려 부수어 납작하게 만들어라. 은혜를 배반하는 자들을 이 땅에서 싹 쓸어버려라. 리어 왕을 따라오던 어릿광대가 노래를 불렀다. 오 아저씨, 따님들에게 돌아가세요. 집안에서 아첨하는 것이 밖에서 비 맞는 것보다 낫답니다. 그러나 리어 왕은 폭풍우 속에서 고함만 질렀다. 폭풍우야, 나는 너의 노예다. 나는 가엾고 힘없고 쇠약하고 천대받는 노인이다. 그런데도 이 늙은이의 백발위로 하늘의 군대를 이끌고 공격해오다니. 아. 이때 충실한 부하 켄트 백작이 나타났다. 리어 왕은 카이오스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는 켄트 백작을 여전히 알아보지 못했다. 폐하, 어둠을 좋아하는 짐승도 이런 밤은 싫어합니다. 맹수조차 겁이 나서 굴 속에 숨어 있습니다. 폐하, 근처에 빈 오두막이 있습니다. 그리로 가시지요. 켄트 백작은 억지로 왕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갔다. 오두막에는 웬 미치광이 거지가 비를 피하고 있었다. 미치광이는 벌거벗은 몸에 넉마를 걸치고 있었다. 너도 두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쫓겨났느냐? 리어 왕이 말했다.
그리고 왕은 무슨 뜻인지 알 수 없는 말을 끊임없이 짓거렸다. 딸들에게 학대받고 쫓겨난 왕은 그 충격 때문에 서서히 미쳐가고 있었다. 이 무렵 프랑스의 왕이 왕비가 된 코델리아도 영국의 소식을 전해 듣고 있었다. 코델리아는 아버지 리어 왕이 두 언니들에게서 쫓겨나 폭풍우 속을 미친 듯이 헤매고 있다는 소문을 듣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 코델리아는 남편인 프랑스 왕에게 군대를 보내라고 호소했다. 영국으로 가서 못된 언니들을 내쫓고 아버지를 다시 왕으로 모시기 위해서였다. 프랑스 왕은 코델리아의 부탁을 들어주기로 했다. 그래서 코델리아와 함께 군대를 이끌고 영국의 도버 항구로 향했다. 프랑스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소문이 널리 퍼지면서 황야의 오두막에 있던 켄트 백작도 그 소식을 듣게 되었다. 켄트 백작은 리어 왕을 모시고 도버를 향해 떠났다. 켄트는 왕을 도버성에 모셔놓고 왕을 따르던 기사 한 사람에게 시중을 부탁했다. 이때 도버성 근처에 도착한 프랑스 국왕은 갑자기 본국에 일이 생겨 프랑스로 급히 떠나고 왕비 코델리아와 라파르 장군이 프랑스 군대를 지휘하고 있었다. 코델리아는 영국에 도착하자 아버지인 리어 왕부터 찾기 시작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리어 왕은 완전히 미쳐서 잡초를 뜯어 관을 만들어 쓰고 들판을 헤맨다는 것이었다. 병사를 풀어 들판을 샅샅이 뒤지게 하시오. 어서 아버님을 찾아 모셔오시오. 그리고 의사들은 아버님 병을 고치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오. 그렇게만 해주신다면 내가 가진 재산을 모두 드리겠소. 코델리아는 간절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때 켄트 백작이 코델리아를 찾아왔다. 그리고는 언니들이 왕을 어떻게 대했으며 왕이 황야에서 어떻게 지냈는가를 자세히 알려주었다. 아, 켄트 백작님. 저는 얼마나 오래 살면서 노력해야 백작님의 충성에 보답할까요? 정말 고맙습니다. 코델리아는 감격해서 말했다. 켄트 백작님, 어서 그 옷을 갈아입으세요. 그 옷은 지금까지 겪어야 했던 불행의 상징입니다. 용서하십시오. 지금 정체가 드러나서는 계획이 틀어집니다. 적당한 시기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알았습니다. 아버님은요? 지금 주무십니다. 어서 만나고 싶습니다. 켄트 백작은 프랑스 의사들에게 리어 왕이 있는 곳을 알려주었다. 코델리아는 서둘러 가라고 의사들을 재촉했다. 마침내 의사들이 리어 왕을 모시고 돌아왔다. 아, 아버님. 리어 왕을 만난 코델리아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한참을 흐느껴 울던 코델리아는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다. 아버님, 저에게 신비한 약이 있어 아버님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자 리어 왕은 아직도 정신이 들지 않아 상황을 판단하지 못하고 말했다. 무덤에서 나를 깨운 것은 실례야. 여기는 어디지? 나는 여지껏 어디 있었나? 아버님, 저 좀 보세요. 코델리아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이 부인은 누구냐? 어디 보자. 내 딸 코델리아와 꼭 닮았구나. 겨우 정신이 든 리어 왕이 말했다. 눈물을 흘리고 있느냐? 울지 마라. 무척이나 나를 원망해 왔겠지. 부디 나를 용서해다오. 나는 바보가 되고 말았단다. 리어 왕은 자신의 잘못을 뉘우쳤다. 한편 영국군 진영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리건의 남편 코널 공작이 리어 왕을 도왔다는 이유로 글로스터 백작의 두 눈을 뽑고 황야로 추방한 것이다. 그러자 글로스터 백작의 하인이 주인의 복수를 하기 위해 코널 공작을 찔러 죽였다. 남편인 코널 공작이 죽자 리건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백작이 된 에드먼드와 결혼한다는 발표를 했다. 욕심 많은 에드먼드는 영토를 차지할 목적으로 리건과 고너리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러자 질투심에 못 이긴 고너릴은 음식에 독약을 넣어 리건을 독살하고 말았다. 하지만 범에게 탄로나서 고널릴은 옥에 갇혔다가 자살을 하고 말았다. 이런 와중에서 올버니 공작과 에드먼드 백작이 이끄는 영국군이 프랑스군과 싸워 크게 이겼다. 이 싸움에서 리어왕과 코델리아는 포로가 되고 말았다. 출세욕에 불타서 아버지 글로스터 백작과 형 에드거를 배반했던 에드먼드는 이번에도 부활을 시켜 리어왕과 코델리아를 아무도 모르게 살해하도록 명령했다. 그러나 에드먼드는 그가 모함하여 쫓겨났던 형 에드거와의 결투에서 죽고 말았다. 한편 코델리아는 안타깝게도 에드먼드의 부하에게 피살됐지만 리어왕은 겨우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코델리아마저 죽게 되자 리어왕 역시 삶에 대한 의욕을 잃고 죽어버렸다. 하인 카이어스로 변장했던 켄트 백작은 죽어가는 왕 앞에서 비로소 자신의 신분을 밝혔지만 리어왕은 정신이 혼미해져서 켄트 백작과 하인 카이어스가 왜 같은 사람인가를 끝내 이해하지 못했다. 리어왕을 최후까지 충성을 다해 모시던 켄트 백작은 왕이 숨지자 죽음으로 왕을 따르려는 듯 얼마 후에 숨을 거두었다. 부모에 대한 자식의 사랑을 확인하려던 리어왕의 잘못된 생각과 잘못된 판단 때문에 수많은 사람이 죽은 사건은 끝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다.